안녕하세요. 피부 전문가 피부 미용을 전공한 말지장입니다. 자, 오늘은 15번째 책 소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책은 제가 평소에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기도 하고요. 꼭 한번 원장님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 샵에서 고객을 응대할 때 아주 도움이 될 만한 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내가 현재 원장님들 교육도 하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정확하고 재미있게 했으면 하는 그 마음에 이 책을 접하면서 좀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많았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책이 아니라서 금방금방 쉽게 읽어질 책이고 이해가 빠른 책이긴 하지만 이 책의 내용대로 하자면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10년이 걸쳐서 완성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책이 가이드를 해줌으로 해서 3년 안에 이런 습관을 들이게 된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고객을 응대를 하고 설득을 해서 고객의 피부와 함께 신뢰받는 샵이 될 것인지 알려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아트 스피치라는 책입니다. 대한민국 말하기 교과서라고 이렇게 부제가 달려있죠. 책 내용은 이 정도로 좀 두꺼운데요. 326쪽에 달하는 책이긴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의 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책의 내용 자체는 내가 좀 오랜 시간을 두면서 활용을 해야 될 책이라서 이 책은 한 권 구입을 해두시고 틈날 때마다 시간 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읽으셨으면 하는 그런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책의 저자는 김미영이라고 하는 그런 저자인데요. 요즘 좀 핫한 이런 스피치나 강의로는 핫한 사람이기도 하죠. 책도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강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주 레전드인 그런 강사이기도 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강사이기도 하고요. 여기 뒤쪽에 보면 오피니언 리더들이 가장 만나보고 싶어하는 스피치 선생님, 청중을 열광하게 만드는 김미경만의 20년 노하우가 담긴 아트 스피치, 그 설득과 소통의 비밀을 만나다. 자, 이 책에서 이 김미경이라는 저자가 20년 동안 스피치를 하면서 본인이 느꼈던 것을 그대로 이 책에 담은 내용입니다. 포괄적으로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이 말로 통해서 상대방을 하고자 하는 말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차례를 한번 보시면 1부 파워 스피치, 2부 콘텐츠 스피치, 3부 공감 스피치, 4부 뮤직 스피치, 5부 비주얼 스피치, 6부 상황별 스피치 해가지고 이렇게 총 6부작으로 나눠져 있고요. 거기에 있는 소제목으로 해가지고 보면 그 해당되는 스피치에 대한 편견을 깨자, 스피치의 권리 구조를 깨자, 뭐 이런 식으로 부제를 달아서 상황에 맞는 그 스피치 부제를 달아서 설명을 해놓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쭉 읽어만 나가면 이해는 굉장히 쉬운 책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1부부터 6부까지 있는데요. 제가 쭉 안에 내용을 읽어보면서 그냥 내가 필요한 부분만 캐치해서 또 알려드릴 테니까 그걸 잘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책이 괜찮은 책이다 싶으면 구입을 해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책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피치의 기술은 내 몸이 해내는 일이다. 몸으로 구현하는 모든 것들의 실력은 자전거 타기나 수영처럼 연습한 양에 비례한다. 스피치도 신체로 구현하는 결과물이다. 아무리 선천적으로 타고난 기량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연습이 동반되지 않으면 일정한 수준에 머무를지 모른다. 하지만 중간 이하였던 사람도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 그 이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것이 스피치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스피치에 이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걸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이렇게 자리에 서다 보고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간 정도인 사람들도 오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습득을 해 나가다 보니까 평소에 나랑은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스피치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상당히 고객들하고 상담을 꺼려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신감, 그리고 상대방에 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능력이라든지 그런 걸 먼저 꺼려 하셔서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하기도 연습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객들과 편안하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는 꼭 연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피치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말 잘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말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능력이다. 공식적인 회의에서도 주눅 들지 말고 친구랑 밤새 수다 떨듯이 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스피치는 청중과의 공감이 제일 중요하더군요. 그러려면 말하는 법을 제대로 공부해야 하고요. 말의 본질은 결코 번지르함에 있지 않다. 자신의 마음을 전해 남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소통의 기본이다. 그러려면 진실한 콘텐츠에 힘이 필요하다. 스피치에 녹이건 철학과 경험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제대로 된 스피치란 진실한 말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타인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제가 어떤 말을 하려는 건지 벌써 눈치를 채셨겠죠? 어려운 책이 아니니까요. 자, 하고 싶은 말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능력과 고객과의 공감하는 능력을 최우선으로 치고 있죠. 자, 우리 피부샵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자, 고객한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고객의 피부 고민을 우리 샵에서 들어주고 해결해 주는 곳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해결책을 고객과의 공감을 통해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원장님의 경영과 피부 철학 플러스 임상 경험이 쌓여서 바로 우리 피부샵만의 콘텐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피부샵만의 특별한 콘텐츠가 되는 것이죠. 그 콘텐츠를 원장님과 고객과의 공감을 통해서 공감과 티켓팅을 이끌어내는 게 바로 피부샵 스피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프로는 닥쳤을 때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평소 연습과 훈련으로 이미 준비된 자라는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다. 준비 안 된 스피치는 안 하는 이만 못하다. 오랫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가 빛을 발하려면 그에 준하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니 기꺼이 미리 준비해보자. 그 시간들을 땀으로 통과해낸 당신에게 새로운 제2의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제가 원장님들한테 고객 차트를 이용을 해서 상담을 하는 것을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을 받으시는 원장님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잘 들었을 겁니다. 또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자, 교육을 받고 나서 최소한 10명 이상의 가족이나 지인을 대상으로 고객과 상담하듯이 제가 교육시킨 부분을 잘 접목을 해서 연습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최소한 10번 이상 정도의 연습을 해야지만 실제적으로 고객이 왔을 때 흉내라도 내면서 상담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담의 횟수와 상담량이 점점점 쌓이게 되게 되면 내가 하는 상담 방법이라 고객 티켓팅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객의 상담을 항상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습했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한번 연습을 해보고 나서 고객의 상담을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그 고객에 대해서 알 수만 있다면 사전에 내가 원고를 미리 써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겠죠.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나만의 독특한 콘텐츠를 갖춰라. 나만의 독특한 콘텐츠를 갖춰야 비로소 전문적인 스피치는 나만이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이다. 자, 여기 아트 스피치라는 책에서도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이런 말이 결국은 우리 피부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활 반경에
속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샵만이 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그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 고객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고객은 다른 샵에서 못 받는 특별한 관리를 우리 샵에서 받는 것이 될 테니까요. 참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설계도 한 장으로 구조화하라. 스피치는 3분짜리든 자기소개든 1시간짜리 강연이든 무조건 설계부터 해야 한다. 설계도를 치밀하게 만들려면 주제를 잘 정해야 한다. 할 말이 차고 넘쳐야 설계도도 제대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그 어떤 스피치를 하든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몰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게 되면 대주제를 3개로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 대주제에 따라서 소주제를 세분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결국은 앞에서 말하는 설계도가 바로 이 설계도라는 말이거든요. 자, 제가 원장님들 교육을 하든 강의를 하든 지금 같이 유튜브를 찍는 과정이든 항상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설계도. 저는 원고죠.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도 제 원고를 먼저 다 써놓고 나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유튜브를 찍는 것이거든요. 그냥 즉석적으로 과연 이런 말이 나올까요? 저는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사실은요. 예, 원고가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말을 조리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피부샵에서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시뮬레이션도 한번 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고객이 오든, 자, 문제성 트러블, 여드름 고객, 그 다음에 기미 주근깨 색소 침착 고객, 그 다음에 탄력이 부족한 고객, 수분이 부족한 고객, 악관성인 고객, 예민한 고객 많이 오겠죠. 그런 상황별로 해서 이렇게 오는 고객을 하나하나씩 원고 쓰듯이 한번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원고를 쓰면서 과연 내가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어떻게 얘기를 될지, 어떤 고객이 왔을 때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그 고객한테 이야기를 해줄지, 글을 쓰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글을 쓰면서 또 정리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으시다면 꼭 한 번쯤 시간 내서 글로써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원장님께 도움이 크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입부에서는 나를 재미있게 소개하면서 청중과 호흡을 맞춘 뒤 할 말에 실마리를 풀었다. A에서 몇몇 주제를 제시하고 그 주제가 왜 중요한지를 풀어나갔다. B에서는 극적인 에피소드를 섞어서 클라이맥스로 이끌었다. 그리고 다시 A로 돌아가 왜 지금까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주제를 상기시키고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갔다. 자, 그래서 여기서 책에서 말하는 A, B, A-, 이 구조로 이야기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A 이야기하고 나서 B 본론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이 A로 들어가서 마무리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읽어드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A, B, A-라는 순서에 의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라는 그런 글이거든요. 가령 10분짜리 신년사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도입부가 30초, A가 2분, B가 4에서 5분, A-가 2분, 종결부가 30초가 되면 황금 분할이라 할 수 있다. 전체 시간을 각 파트별로 중요도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스피치 원고의 황금 비율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자 10분짜리 원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 도입부에서 30초를 쓰고요. 자 A 부분에서 2분, 그리고 B 부분에서 4에서 5분, 그리고 A- 부분에서 2분, 다음에 마무리를 해서 30초를 쓰게끔 이렇게 순서별로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아까 이야기하셨던 문제성 피부라든지 원고를 쓰실 때는 요 단계를 꼭 밟아 나가셨으면 합니다. 자, 여기 표에서 보시면 여기서 짧은 신년사의 경우 해가지고 신년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A, B, A-로 해가지고요. A는 주제, 어떤 해
뭐 힘차게 어떤 뭐 하는 우리의 기상 뭐 이런 식으로. B는 이 해에 대해서 필요한 세 가지, 뭐 기초 체력을 엮어라, 지형 지문을 파악하라, 목표를 잃지 마라, 뭐 개인 역량, 시장 분석, 목표식, 주제에 대한 설득과 에피소드와 구체적인 솔루션이 B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A-로 옮겨오는 겁니다. 주제를 정리하는 것이죠. 올 한 해는 우리의 거침없는 질주가 뭐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신년사를 구성한 거거든요. 똑같이 아까와 A와 B 그리고 A- 이런 순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꼭 참고하셔서 원고를 쓰실 때 배가 산으로 올라가지 않게, 주제가 다른 데로 벗어나지 않게 꼭 이 패턴으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체 제목을 정하고 목차를 만들듯 각 파트별로 소제목을 붙인 다음 각각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면 된다. 콘텐츠의 구성에서 중요한 게 바로 장명이다. 책 내용을 발췌, 정리하는 것은 하급이다. 남의 경험 이야기하는 것은 중급이다.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 모임에서 들은 카더라 통신 같은 에피소드 말이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판단해 다듬는 에피소드는 상급이다.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상황과 주제에 맞게 자유로운 각색이 가능하니 그만큼 설득력도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나에 관한 에피소드가 최상급이라고 그랬죠. 자, 내 피부가 원래 무지성 피부였는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고객이 보시기에 어떠냐? 자, 내 피부가 깨끗하다? 자, 그러면 내가 100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그냥 한마디 상황이 딱 종료가 되겠죠. 나는 고객님과 같이 문지성 피부였지만 나의 어떤 프로그램 일을 통해서 지금의 내 피부가 되었다. 그래서 상당히 참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내 경험은 아니지만 내가 샵에서 수많은 임상, 수많은 고객을 받고 그 고객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었죠. 그 수많은 임상을 고객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간접적으로 확인을 시켜주라는 것입니다. 100마디의 말보다 한 장의 사진, 한 번의 동영상으로 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장님들께 말씀드리던 게 고객들한테 비포 애프터 사진을 꼭 찍어라. 아니면 동영상을 꼭 찍어라. 물론 고객의 동의하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케팅에도 활용하지만 고객과의 티켓팅, 고객과의 대화를 통해서 할 때도 내가 100번, 1000번 이야기하는 것보다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전후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게 보여주게 되게 되면 확실한 고객에게 신뢰감을 얻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나의 관리 프로그램의 명칭, 보통 뭐 베이직 관리, 수분 관리, 미백 관리, 탄력 관리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죠. 너무 천편일률적이지 않나요? 저는 항상 원장님들이 처음 오픈하실 때 고객 프로그램을 좀 더 특색 있고 고객한테 좀 와닿게 좀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냥 차라리 베이직 관리보다는 우리 샵이 만약에 탈라 에스테틱이다. 그러면 탈라 관리 뭐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차라리 수분 베이직 관리보다는 차라리 내 피부샵의 앞에 명칭을 따서 차라리 고객들한테 어필하기 더 좋을 겁니다. 자, 이런 고객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장명을 하실 때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고객들이 좀 쉽게 기억하면서 좀 특색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장명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프로그램과 이름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되겠죠. 지금 현재 본인의 프로그램이 뭔지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계절별로 프로그램을 다시 세팅을 할 때 이걸 좀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름만큼이라도 좀 특별한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듯 청중의 공감을 얻으려면 발품을 팔아 현장을 찾아가야 한다. 그곳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책에서 읽은 이야기나 고사성어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매너리즘에 빠지는 순간 직업적 가치는 땅에 떨어집니다. 내 자신의 가치도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 일에서 최고가 될 수 없어요. 이런 매너리즘에 빠진 직원들이 또 어디 있을까요? 바로 병원입니다. 10년 된 간호사 엄청 무서워요. 환자는 벌벌 떨면서 말하죠.
자궁암인 것 같아 조직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요. 그럼 간호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다들 그래서 오신 거니까 진찰권 놓고 저기서 줄 서세요. 환자는 평생 처음으로 암에 걸려서 정신이 없지만 간호사는 10년 동안 암에 걸린 사람만 봐서 지겨운 겁니다. 간호사는 10년을 일해서도 프로가 아닌 거죠. 자, 이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게 없으십니까, 원장님? 저는 느껴지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이제까지 제가 해오면서 정말 너무 기계적으로 해오지 않았나? 그냥 순서에 맞춰서 해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자, 피부샵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손님 오니까 그냥 기본 관리, 무슨 관리 하지는 않으셨나요? 고객의 어떤 고통과 피부 문제점을 같이 공감도 안 하고 그냥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냥 관리하시지는 않으셨나요?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빨리 생각을 좀 바꾸시고 행동이라든지 패턴이라든지를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이런 매너리즘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서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는 바로 청중이다. 청중을 얕봤다가는 무대 위에서 처참하게 망가진다. 스피커는 자칫 잘못 다루면 깨지기 쉬운 가장 어려운 인간관계가 바로 청중과의 관계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청중은 크게 세 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 방어적이고 보수적이며 쉽게 집단화되는 속성이다. 비슷해 보이지만 미묘하게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 청중은 스피커가 쉬운 질문 하나를 하더라도 공격받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청중은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공격을 막을 준비를 하며 마음을 잘 열지 않는다. 청중은 자기의 경험과 지식의 기준에서 스피커의 이야기를 듣는다. 그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빠른 방법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청중에게 전문성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다. 보수적인 청중은 환자를 전문가라고 인정할 수 있을 때 태도를 바꾼다. 자, 고객이 왔을 때 내가 바로바로 막 질문을 하게 되면 고객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심리적으로 방어적인 기제가 발동을 하게 되겠죠. 자, 먼저 고객과의 공감을 이끌어낸다는 게 바로 그 부분 때문입니다. 고객이 우리 샵에 왔을 때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고객이 스스로 내 피부의 문제점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때 원장님이 질문을 들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고객이 마음을 열게 되면 어때요, 원장님? 그냥 사소한 것까지 다 이야기하죠. 뭐 집안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뭐 만난 이야기, 술 먹은 이야기, 기타 등등. 자, 그런 상태에서 원장님들이 어떤 피부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트러블이 났을 때 뭐 이번 주에는 평소하고 다른 어떤 행동을 했는가라든지 그런 거라든지 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원장님들이 좀 권위적으로 물었을 때 고객들은 어떻게 돼요? 전혀 그런 거 없는데요. 다 똑같았는데요. 생각해보지도 않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고객과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소통을 하면서 우리 샵에 왔을 때 나를 믿고 우리 원장님은 전문성이 있고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원장님인 것을 미리 심어 놓게 되게 되면 그런 쪽에서는 좀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스피치에서는 10명이나 100명이나 다를 게 없다. 시선 처리만 조금 달라질 뿐이다. 10명이 치는 박수와 1000명이 치는 박수는 크기만 다를 뿐이다. 청중은 스피커와 자신이 1대1로 대한 것처럼 반응한다. 청중과 공감하면 두려움은 자연히 없어진다. 청중이 나를 도와주는 스피치 은인이 되니까 말이다. 그러므로 콘텐츠가 80% 이상 완성되면 겁내지 말고 무대에 올라가자. 그럼 나머지 20%는 청중이 알아서 채워준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하고 좀 맥락이 같습니다. 고객과의 공감이 되고 고객이 나에게 신뢰감을 가지고 인정을 해준다면 고객과의 상담은 상당히 쉬워지겠죠. 거기다가 이 고객 피부 타입에 미리 내가 공부가 되어 있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80% 이상만 되어 있다면 그 고객이 본인의 어떤 문제점이나 생활 습관이나를 이야기를 해서
나머지 20%를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종합해서 듣고 프로그램을 짜실 때 충분히 최적화된 프로그램으로 세팅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고객과의 상담이 쉬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시겠죠? 미리 그 고객이나 그러면 그 고객이 가진 피부 타입에 대해서 80% 이상의 공부를 미리 해 놓으시고 나머지 20%는 그 고객이 나와 공감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걸 바탕으로 해서 100%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스처는 청중에게 내 말을 전달하겠다는 스피커의 정성과 서비스 정신의 표현이다. 제스처는 말을 그리는 도구다. 눈으로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그림을 그리며 오랫동안 기억에 남게 한다. 희로애락을 표현하는 중요한 도구가 누지다. 콘텐츠에 따라 때로는 이글 타오르는 눈빛을, 때로는 희망에 찬 눈빛을 보낸다. 그런데 눈이 콘텐츠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청중은 금방 알아차린다. 눈빛에서 중요한 게 일명 시선 마사지다. 맨 마지막에 시선 마사지란 말이 제일 와닿아요. 우리 샵은 손으로 하는 마사지. 그럼 정신적이나 공감을 통한 마사지는 바로 시선 마사지입니다. 고객에게 우리 샵을 소개할 때다, 우리 샵의 프로그램을 이야기할 때, 고객 피부 타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고객과의 아이 컨택을 하면서 적절한 이 손짓과 말의 강약, 그리고 아이 컨택, 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를 정확하게 고객한테 전달했을 때 그 고객은 나에게 바로 신뢰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원장님, 제가 책에 대해서 쭉 읊어드렸는데요. 고객에게 시선 마사지를 꼭 해주세요. 마사지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좀 더 친근감이 와닿더라고, 이 책에 대해서. 별것 아닌데 시선 마사지라는 말을 계속 이 뇌리에 각인이 되게 되네요. 고객에게 나의 손맛을 알려드리면서 또한 내 시선으로 마사지를 충분히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원장님한테 시선 마사지를 통해서 마실장에 대한 신뢰감과 믿음감을 올려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는 마실장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 하단 보면 이렇게 약간 삼각형 갈매기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걸 누르시면 링크 창이 열립니다. 밑에 설명란이 열리는데 그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써던 글과 사진 같이 쭉 볼 수 있는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눌러서 보시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 구독해 주시고 알람 설정 걸어 주시고 좀 퍼져 주셔야 또 이 영상을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요. 또 그 보물로 해서 이 마실장은 또 힘을 얻고 다른 또 영상을 또 제작할 수가 있으니까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피부 전문가 피부 미용을 전공한 마실장이었습니다. 안녕.